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박자 훈우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3일 화요일 아침 7시 55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회사에 와서 이렇게 아침 방송을 하게 됐네요.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올려드린 방송 이후로 큰 시세가 좀 나왔었는데 목요일과 금요일에 상당히 강조를 드렸었던 UA임 관련된 주 베셀이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복구주죠. 재건주 데모가 금요일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 외의 종목들도 건축주, 재건축 관련된 주들 모두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모두 축하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도 급등주 흐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지난주 금요일 방송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5월달 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5월에는 주요 일정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죠. 5월 4일에 FOMC 회의에 빅스텝이 결정될 것이고,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 근처로 해서 전면전이든 소멸이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중국 봉쇄령도 이번 달 내에는 해제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최근에 고환율이 우리나라 외국인 수급을 제한하는 큰 요소인데, 거기에서 통화 스와프가 좀 체결이 될지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현재 악재들과 해소 시기를 정리해 봤는데, 고화질로 한 1시간 뒤에 전환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대부분 다 언급드렸던 부분들이고, 인플레이션도 사실 문제긴 하지만 결국엔 테마주로 형성이 되어 있던 사료, 비료, 식량주들은 큰 시세를 주고 소멸 중이고, 다만 일요일에 나왔었던 전승절에 어떠한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라는 그런 자료들 때문에 사실 어저께 다시 식량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폭 움직이긴 했지만, 저는 큰 폭에서는 재료 소멸 중이라는 것은 되돌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테마주는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단타로 접근하는 건 모르겠지만 스윙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가기에는 현재 시점에선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얼리어 파동도 지금 현재 끝나가는 파동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보단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문제도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좀 윤곽은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미 정상회담 때 어떤 좀 과시할 만한 좀 결과가 나올지, 또는 인텔의 한국 투자 이런 것들의 호재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전장 관련된 종목들도 6월, 7월 정도부터는 좀씩 나아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픽 종목 결과 간단히 살펴보면은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대부분 다 급등을 했는데, 그 중에서는 베셀, 파이어프로 같은 UAM 관련된 주, 그리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제가 UAM 관련된 주로 정리를 해드려서 어저께 장중한 때 15%까지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저도 잠깐 들어갔다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어쨌든 보시면은 이제 베셀이 장중한 때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가 잠시 풀렸지만, 어쨌든 재료는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눌리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은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부대장주인 파이어 프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변동성이 좀 강한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대응하시는데 좀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현재 방산주, 그다음에 항공우주, 누리호의 발사에 대한 부분도 제가 목요일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UAM 관련된 기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시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추가적으로 좀 볼만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파이어 프로를 지난주 금요일에 좀 수익을 냈었고, 그다음에 OIM ANT라든지 이런 재건축 관련된 주들, 그다음에 데모 같은 복구주 이런 것들로 주로 수익을 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어쨌든 135%로 5천만 원대로 마무리가 됐고, 이번 달에는 조금 좀 천천히 가려고 이렇게 적극적인 투자는 하지 않고 시장을 좀 관망을 하면서 FOMC 회의 이후로 좀 흐름을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종가로 담았었던 캔커와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어저께 장 초반에 그냥 5% 정도 수익이 났을 때 마무리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현재 시장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에도 제가 주식 젊은 부자들 주식 공부방에 이제 여러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UAM과 이제 건설 정책 쪽을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 그러고 나서 이제 월요일에 이제 좋은 시세가 나왔는데요. 일성건설이라든지 이스타코, 범양건영도 여전히 좋은 시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범양건영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도 금요일 방송 이후에 지금 금요일과 이제 어제 이틀 동안 14%가 상승을 했죠. 그래서 물린 분들도 다소 있었는데 그런 분들은 다 이제 탈출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6월 지방선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세훈
그 시장과 지금 뭐 지금 송영길 대표의 지금 대결도 좀 남아있긴 한데, 결국엔 전체적인 흐름은 재건축 쪽으로 흐를 거기 때문에 뭐 지방선거라든지 지금 어쨌든 관련해서 건설주, 그다음에 재건축 관련된 주는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덕신 하우징이나 OIM INT나 삼목 에스폼이라든지 이런 것들 시세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과 이제 어제도 지금 덕신 하우징 같은 경우는 한 5%대 상승이 좀 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눌림목에 사서 양봉에 파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IM INT 같은 경우도 스터디 공부방에 지난주 금요일에 3%대 공유를 했었고, 이제 그게 8.3% 마감이 됐었죠. 그래서 눌림목 구간에 매수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금요일에 이제 마스크 해제가, 그게 이제 안수희 위원장은 5월 달을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이번 정권에서 지금 금요일에 해제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재료 소멸이라고 보고 이제 금요일에 들어가기 이미 늦었다는 말씀을 목요일 날 드렸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금요일에 모두 윗꼬리를 달았죠. 아무래도 제가 많이 강조했었던 이치환불 같은 경우도 장중한 때는 한 15%까지 급등을 했었다가 결국에는 1%대 마감, 굉장히 큰 윗꼬리가 달렸고, 어제 역시 이렇게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화장품주는 시세는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게 시장성이 좋아진다면 결국엔 리오프닝주의 테마를 다시 받게 되겠죠. 사실 가장 큰 테마는 그 마스크 해제였는데 그게 이미 금요일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큰 재료는 없다고 보고 있고, 다만 리오프닝주로 편승이 돼서 어제부터 이제 마스크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세는 과연 뭐 눌림목 이후에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천불 같은 경우는 사실 금요일 고점 대비하면 벌써 한 15%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오른 것도 없는데 뭘 빠졌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건 저는 좀 착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모든 테마주가 다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사실 바닥 대비하면 이미 7, 80% 올라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뭐 현대사료나 한일사료처럼 500%, 600% 상승하는 테마들도 있지만 어떤 모든 테마들 다 일괄적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글쎄요, 뭐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의 제목이 그거였죠. 사료주나 인플레이션 관련된 주들이 이제 소멸되고 있고, 그 재료들이 이제 결국엔 UAM이라든지 재건축 관련된 주나 복구 관련된 주 이런 쪽으로 이동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목요일과 월요일 흐름은 그렇게 맞았지만 월요일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그 그 전승일에 뭔가 좀 큰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뭐 종식 선언을 할 것이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부정하는 기사들이 일요일에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주들이 월요일에 급등 시작은 했지만 결국에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다 윗꼬리가 달렸죠. 뭐 대주산업이라든지 이런 종목은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시장을 주도했었던 한일사료, 현대사료, 고려산업, 한탑, 팜스토리 모두 이렇게 크게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역시나 이것도 재료 소멸 쪽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갭상승 시작은 이런 식품주 쪽으로 보지만 결국에는 시초가가 최고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데모 같은 경우는 그 주식 공부방에 그 녹화한 자료를 좀 드렸었죠. 그래서 상당한 것들을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데모 같은 게 월요일에 급등할 자리이긴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일요일 기사가 나왔죠. 러시아 전승절, 우크라이나 승전 선언의 가능성이 관련 없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아쉽게도 월요일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데모 같은 경우는 종가 관리를 좀 했어요. 분명히 세력은 들어와 있는 종목이고, 이 상한가 이후에 보시면은 이렇게 종가 관리가 돼서 아랫꼬리 윗꼬리 달아주면서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단기 과열 종목을 피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도 공부되신 분들은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일단 이번 주 강의 한번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 강의는 제가 고정 댓글 남겨드릴 거고, 그리고 주식 공부방에도 거기에 대한 관련된 뭐 제가 장중에 가끔씩은 이렇게 뭐 어떤 부분 때문에 제가 투자를 했다 이런 내용들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공부가 된 분들은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반 이번 달엔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엔 평일반도 운영을 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지표 좀 빠르게 살펴볼게요. 제가 그리고 계속 그런데 지금 목이 닿지 않고 있어서 사실 좀 말을 하는데 굉장히 좀 부담감이 좀 있네요. 어쨌든 확진자 수는 현재 2만 명대. 그러니까 뭐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30만 명을 찍고 나선
크게 이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된 주에 대한 시세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솔직히 좀 마무리가 좀 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기대감 때문에 대부분 증시가 반영이 되는 건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스크도 해제가 됐고 대부분의 리오프닝 주가 어떻게 보면 좀 수혜를 겪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또 막상 실적이 나오지 않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쨌든 뭐 지금 현재점에서 무슨 최고점을 돌파하거나 전고점을 돌파하기보다는 지금 정도 수준에서 소폭 상승하는 정도로 리오프닝 주들을 흘러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비중을 줄이는 편이 낫다, 새로운 테마들이 좀 올라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은 지난주 금요일 나스닥 그 폭락에 이어서 보시면은 거기에 비하면 좀 잘 버텨준 모습이고, 그 간반에 이제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그래도 다행히 상승 마감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의 기대감을 좀 높이고 있는 편이고요. 지금 오늘 보시면은 오늘장 그 결과가 디어나 캐터필러 같은 이제 농업 관련된 주들도 이제 보합세일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요. 원자재 쪽은 소폭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미국 증시에 있는 농기계 관련된 주나 철강 관련된 주 같은 것들도 지금 최근에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다. 결국엔 아무리 테마주라고 해도 미국 증시 실적주나 대표주들, 그런 종목들의 흐름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에 있는 사료, 비료,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주들, 철강주들도 이제 결국에는 큰 시세는 다 끝났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 소폭 상승을 하고 있고, 물론 뭐 실적 시즌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죠. 마무리 단계고, 오히려 그거보단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었던 엔비디아나 인텔, 퀄컴 같은 경우도 이게 크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된 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한 3.8%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배터리 관련된 주에도 뭐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도 오랜만에 좀 올라왔고, 코인베이스 같은 가상화폐 관련된 주도 오랜만에 급등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큰 흐름이라기보다는 최근에 많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도 보합으로 마감이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5%,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좋지 않았죠. 보면은 3월부터 꾸준히 좀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4월부터는 5월까지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관련된 주도 모두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들은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지금 이틀째 보합으로 지난주 금요일엔 4% 상승, 어제는 보합으로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서 소폭 상승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는 반도체 쪽도 좀 볼 때가 됐다. 그래서 뭐 제가 많이 정리해드렸던 종목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채금리는 3.19%,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원달러 환율도 여전히 높은데, 말씀드린 대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통화 스와프가 다시 체결이 된다면 그럼 어느 정도 안정세로 돌아설 수도 있겠죠. 공보지수는 소폭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높은 32포인트, 그래서 여전히 과매도 구간이다. 그래서 실제로 매수하기에는 괜찮은 지점이긴 한데 어쨌든 FMC에 뭐 한 번 더 파동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주의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가 흐름 보면은 유가도 보시면 105달러를 넘긴 했지만 소폭 하락하는 흐름이고, 이렇게 금속이라든지 원자재도 이렇게 보시면 계속 다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곳들의 시세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간다라는 이제 의견이고요. 이건 이제 옥수수 가격인데, 옥수수 가격도 상당히 시장에 많은 흐름을 미쳤었죠. 보시면은 25일부터 한 28일까지는 상승세였기 때문에 이때 아무래도 관련된 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고, 특히나 4월 27일에 굉장히 많이 올라서 그때가 좀 피크였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과 그리고 어제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 어느 정도 흐름은 안정이 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료나 에고플레이션 관련된 주는 단기 데이 트레이딩 정도면 모르겠지만 스윙으로 가져가긴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게 보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 관련된 가격들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우하향으로 점차 뭐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5월 전체적인 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뭐 화장품 관련된 주들은 이미 마스크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단기 악재는 어떻게 보면 단기 악재라고도 할 수 있겠죠. 화장품 주에서는 일정 부분은 이제 횡보세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무역 숙지가 또 적자로 기록을 했죠. 그런 부분들도 좀 전체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흐름인데,
일단은 뭐 데모라든지 이런 목구주나 뭐 이런 것들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크라 승전 선언이 가능성이 관련이 없다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면서 아무래도 좀 눌림목으로 좀 현재 돌입한 상태고, 이게 만약에 길어지게 된다면 재료가 소멸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다시 하락한 후에 더 천천히 올라올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뉴스를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5월 9일이 전승 기념일이었고, 저는 그래도 이때쯤에는 뭔가 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빅 이벤트이기 때문에 좀 그쪽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고 있고, 다만 어제 또 보면은 이제 전면전 선표 가능성에 대해서 5월 1일부터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에그프레이션 관련된 주들이 좀 상승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흐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악재는 계속 어제도 발생을 했어요. 뭐 러시아가 국제우주 정거장 사업에서도 탈퇴를 했다. 뭐 그리고 정찰기가 뭐 덴마크, 스웨덴, 영국 침범했다. 장중에 이런 기사들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아무래도 좀 그런 종목들은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 해지 수단일 수 있는 게 또 이제 방위산업 관련해 주고, 6월 달에 있는 뭐 누리호 관련돼서도 항공우주는 계속 제가 봐야 된다고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정배열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씩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국 항공우주나 지난주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LRG 넥스원, 그다음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UAM 관련된 주인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정도가 지금 이 시장에서는 좀 주도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UAM 같은 경우도 물론 여기는 실적보다는 테마주죠. 그래서 뭐 좀 안정적으로 모아가실 분들은 항공우주 쪽이 좀 낫고요. 그다음에 뭐 단기적으로 좀 큰 리스크를 감당하고서라도 좀 수익을 내고 싶다라는 분들은 UAM 관련된 주들 눌림목 대 매수하는 게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FMC 회의 이제 이번 주에 5월 5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5월 5일 새벽에 좀 반영이 될 텐데, 보시는 것처럼 물론 뭐 점도표 같은 거를 보면 오히려 해소된 이후에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물가 정점 확인하지 못했다는 부담감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매파적인 행보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FOMC 회의가 끝난 이후엔 0.5든 0.7이든 방향성은 결정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장의 해소에 대한 상승은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이제 그 새 정부가 좀 출범을 하고 5월 20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반환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저는 그래도 주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통화 스워프가 만약에 체결이 되게 된다면 다시 좀 안정적인 수준으로 환율이 좀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한미 정상의 수혜 주인 뭐 반도체 관련된 곳들, 그다음에 인텔에서도 어저께 반도체 공급망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런 기사들도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제 시적주들이죠. 동진 세미캠이나 PSK, 원익 IPS, 원익 QNC, 솔브레인, 테스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정배열 추세이면서도 시장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뭐 DBI텍이라든지 LS 세미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현재는 이제 정배열에서는 좀 벗어난 상태여서 그런 종목들보다는 윗단에 있는 곳들이 좀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 때 이런 원전주들도 매년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한신기계나 보성파워텍이나 서전기전, 물론 당연히 이거는 테마주로 움직이는 것이라서 좀 매매에는 주의가 필요하지만 이런 종목들도 관련돼서 좀 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수출에 대한 좀 얘기들이 좀 나왔죠. 4월에 무역 적자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경제 침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5월이 뭐 상승장으로 간다, 모든 악재가 해소돼서 상승장이 간다라기보단 전체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공존한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도 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어느 정도는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도 제가 어제 새벽에 체크를 한 건데 원유 가격도 좀 떨어지고 있고요. 뭐 가솔린, 난방 오일, 금은 이런 원자재 가격들도 이렇게 하락하는 곳들이 좀 더 많다. 물론 뭐 일부 식품주 같은 경우는 좀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도 일정 부분 테마주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엔 좀 늦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관련된 그런 정책주라든지 또 재건축 관련된 주들, 아무래도 이제 그 지방선거 한 달밖에 남지 않아서 이제 그런 쪽들도 시세가 좀 나올 것이고요. 어제도 보시면은 일기 신도시 재정비 약소, 당연히 재건축 관련된 주에도 좀 수급이 들어오겠죠. 이런 쪽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철근이나 이런 것들, 뭐 하이스틸, 뭐 금강철강, 뭐 제가 여전에 여러 번 정리해드렸었던 그런 종목들도 좀 눌릴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종목들,
왜냐하면 철근 가격이라든지 이런 건자재 관련된 주에 대한 뭐 상승 흐름도 추가적으로 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설, 소형 건설 이쪽도 이제 물론 큰 시세는 나왔었죠. 보시면 일성건설도 말씀드린 대로 3월 재테크 강의 이후에 100% 오르고 나서 지금 조정 눌림목인데 그렇다고 해도 뭐 그 이상을 뛰어넘는 큰 시세가 나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소폭씩 상승하는 흐름으로 3, 40% 정도 목표가 세우면은 괜찮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덕신하우징이나 오하이 INT, 삼목 에스폰 같은 재건축 관련된 주들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시 분석 좀 빠르게 살펴보면은 뭐 1위부터 30위까지 간단하게 좀 재료 정도만 볼게요. 어제는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 관련된 주들이 다시 좀 올라왔는데 러시아 전면전 우려감으로 오랜만에 이제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던 대한제당이라든지 대주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이 올라왔지만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뭐 큰 이슈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겠죠. 뭐 전면전에 대한 큰 이슈라든지 뭐 러시아 핵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들어가기엔 상당히 늦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저는 이런 종목들이 이미 2달 전에 다 많이 정리해드렸던 종목들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는 뭐 조금 더 시세가 남은 UAM 관련된 주라든지 그다음에 뭐 다른 것도 뭐 자동차 부품 수소 이런 데들 결국엔 전장 관련된 곳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지금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도 좀 최근에 바닥을 치고 좀 올라오고 있고 지금 그나마 지금 작년에 제일 못 오른 종목들이 이제 전장 관련된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주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쪽들 좀 체크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뭐 특별하게 눈에 띄는 건 없네요. 다 러시아 전면전 또는 UAM 관련된 주가 강한 시세를 보였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 금액 상위 종목에는 대한제당, 한신기계, 사조동아원, 베셀 다 이미 한 달 전부터 정리해드렸던 종목들이죠. 그리고 순매수 종목도 휴림로봇 항상 제가 최근에 한 달 전부터는 로봇주 대장주라고 말씀드렸던 휴림로봇이 어제도 자율주행 로봇 테스트라를 장관상 수상했죠. 그래서 이제 8%대 상승을 했고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관 순매수 종목들도 이제 TIM 농기계 관련된 주 중에 대표주라고 말씀드렸었죠. 실적도 잘 나오는. 그래서 지금 한 3주 정도 눌려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한 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리츠 증권 제가 어저께도 강의 주식 스터디 7기 강의 때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 관련된 주면서 배당주 중에 대장주라고 말씀드렸죠. 어제도 4% 상승 흐름이 나왔고 52주 신고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정도로 방송을 좀 마무리 해보겠고요. 제가 금요일 방송 이후에 한 주말 동안에는 좀 뭐 몸도 좀 피곤하고 이것저것 좀 할 일이 좀 많아서 좀 바쁘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방송을 좀 뭐 꾸준히 좀 이어가도록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니 뭐 목만 사실 좋으면은 매일 방송을 하고 싶은데 목이 참 생각보다 안 낫네요. 이게 뭐 그래서 이렇게 도라지 같은 거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 해서 참 감사하게 먹고는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환절기라서 그런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주식 스터디 8기 8기 6월 반도 뭐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같이 뭐 방송도 열심히 들으시면 좋겠고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